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슈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역시 1위는 그래도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정치 분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화, 스포츠 이쪽으로 갔다가 정치로 다시 왔다 갔다 지금 몇 주째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1위가 정치된 것도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특집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네. 이제 선거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네네. 어쨌든 선거 끝났으니까 지방선거 날 네,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빅데이터 조금 몇 개 얘기 드리려고 마침 1위로 정치 키워드 가서 좀 분석을 해왔는데요. 네. 일단 지방선거와 관련된 언급량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번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이 SNS에 선거 혹은 투표라고 썼었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선거합시다,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서 독려하는 이런 글들의 수랑 그다음에 그전 그러니까 7회 지방선거에 있었던 2018년을 한번 비교해 봤었거든요. 네네. 2022년 6월 1일 하루 동안에 우리가 있는 SNS에서 선거 투표 관련 언급량이 한 17만 2천 건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근데 2018년 6월 13일 그러니까 7회 지방선거 때는요. 34만 건이었어요. 한 2배. 네. 그러니까 반대로 오네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7회 지방선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언급량밖에 되지 않았다. 관심이 적었다. 그렇죠. 그럼 그 어디서 그렇게 좀 관심이 적었는가를 제가 채널별로 봤거든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인스타그램에서 완전히 급감하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은 주로 청년층, 젊은 세대들이 주로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줄었냐면 2018년에 선거 투표 관련 인스타그램 언급 그날 당일만 29만 건 정도의 언급 컨텐츠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들이 올라온 거죠. 예를 들면 뭐 선거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만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인스타그램이 28만 건으로 줄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양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젊은 층들이 뭔가 인증샷을 남기고 혹은 이제 선거를 독려하거나 네. 하나의 축제처럼 여기는 문화들이 이번에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거기에서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번에 2022년에 지방선거 키워드로 긍부정 분석이랑 연관 키워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당일날.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이런 정치 관련 분석을 하면 긍정 부정의 비율이 높고 중립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방선거 하루,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선거 같은 6월 1일 날 분석을 했던 건데 중립의 비율이 47.1%로 상당히 높고요. 네. 긍정의 비율이 29.3%, 부정의 비율이 23.6%인데 그럼 긍정 부정 얘기를 누가 했는가 봤더니 네. 모두 다 거의 다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이제 선거가 끝났으면 어쨌든 양당에서 예를 들면 이긴 쪽은 이겼으니까 와 이렇게 되고 네. 진 쪽은 이제 졌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뭔가 긍부정에 대한 것보다 좀 중립적인 이야기들 뭐 그냥 됐다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뭔가 액션하지 않는 이런 네. 모습이 좀 보여지고 오히려 긍부정에서는 뭔가 부정에서는 왜 우리가 막 민주당이 졌는가 뭐 이런 얘기들 또 이제 긍정적인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동연 후보가 이긴 것들 뭐 이런 얘기들처럼 민주당 중심으로 SNS에서 긍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특이했고요. 그래서 연관 키워드를 봤더니 이 지방선거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제일 많이 언급된 그날의 키워드가 민주당이었고 네. 흥미로운 건 국민의힘은 그 당 이름이 순위권에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SNS상에서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 대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임 싸움이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뭐 이런 정도의 소셜 데이터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그 말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끝나고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정치 관련 얘기 뭐 제가 많이는 안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적인 걸 좀 흥미로워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선거 관련한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면 네, 또 흥미로운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투표 관련 연관 키워드에 야구장, 해물탕집, 양파창고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투표소로 쓰인 곳이라는 겁니다.
야구장의 투표소로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이색 투표소들이 실제로 이번에 존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색 투표소의 설치 근거는 공직선거법에 있는데 선거법상 투표소는 투표 지역 안에 학교나 읍면 동사무소 관공서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 기타 선거인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투표소를 마련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카페라든지 네. 아니면 말씀드렸던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1일 투표소로 이제 변환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1일 투표소로 변신한 민간 시설에는 일정한 액수의 보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이색 투표소들이 있어서 그런데 가신 분들은 아니 여기서 투표하는 거 맞아? 뭐 이런 휴물 특집인데. 네, 그렇죠. 맨날 밥 먹으러 오는 데인데 커피 네. 마시는 데인데 투표하러 오네. 이런 좀 신기하다. 뭐 이런 식의 SNS 글들 좀 남겨주셨습니다. 투표소 갈 때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막 항상 커피집에 가는데 거기 막 이렇게 투표 참관인 앉아 있고 이러면 좀 신기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 관련된 주제 갖고 오셨습니다. 네. 자, 2위 키워드는 뭡니까? 네, 2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유통물류 분야에 소주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소주요? 네,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이제 참이슬이라고 하는 소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공장 하이트진로 공장에 물류를 담당하는 그 화물차주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류 도매상을 직접 하시는 수백 명의 분이 직접 트럭을 끌고 이 공장 앞에서 계속 줄 서 있는 이게 지금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도 있는 상황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류 유통 시장이 원래는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로 이어지다 보니까 화물차주 파업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도매상들이 직접 공장으로 제품을 받으러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6일엔 결국 좀 몸싸움까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소주 시장의 70% 차지하는 하이트진로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류유통 담당하는 노동자 측과 사측의 갈등이 커지니까 사측에서 긴급히 투입한 대체 트럭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측에서 그거 불법 트럭이다라고 네. 막다 보니까 일종의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이러다가 우리 이렇게 뭐 고기 먹다가 소주 못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관심 있게 봐야 할 산업 분야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또 이제 산업 분야의 또 다른 키워드가요. 자동차 분야에서 나왔는데 전기차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됐는데 첫 번째는 짐 팔리라고 하는 포드 최고 경영자가 차세대 전기차를 3천만 원대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의 가격은 훨씬 더 비싼데 생산 원가의 30-40%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향후에 낮출 수 있을 것이고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완성차 브랜드랑 배터리 업체가 기술 개발 원가 절감에서 협력해야 되고 그렇게 협력하게 되면 향후에 3천만 원대짜리의 전기차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무게 중심이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 엔진 기관이 아니라 네.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이제 전기차 대중화에 좀 어려운 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이번에 화제가 됐냐면 네. 자동차 보험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전기차 자동차 보험 가입이 4배가량 증가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평균 수리비가요. 비전기차에 비해서 한 30% 정도 비싸다고 해요. 한번 망가지면 네. 잘 망가지지는 않는다고 또 얘기는 하던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그 부품들이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카센터에서 수리할 수 없는 부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 특히나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문 정비업체에 가야 되는데 이런 정비업체 부족하니까 부분 수리가 안 되고 그럼 결국에는 제작사의 교환 정책으로 가야 되니까 네. 아주 조금만 이제 고장이 나도 전부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고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때문에 니켈, 리튬 가격이 올라서 상승 추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전기차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보급할 때 보험 혹은 이제 수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전기차 보급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비 비싸다고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 나거나 그렇죠. 차량 간에 이렇게 추돌하는 이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동차 보험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좀 전기차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재해 분야인데요. 밀양이란 키워드입니다. 이제 지난달 31일 발생했던 밀양 산불이 닷새 만인 5일 오후 3시 5분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꺼진 이후에도 뭐 뒷불 감시, 발화 지점 감식 등의 원인 조사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요. 더 조금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최근 밀양과 경부 울진들 일단 대형 산불과 관련돼서 올해 6월에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서태평양 지역의 4월 해수면 온도, 뭐 동서 바람, 상대 습도 등을 전망을 해서 6월 산불 발생 위험도가 과거 40년 분석 가운데 위험 등급이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산불 나면 산사태 위험도 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나오고 있어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 분야의 또 다른 키워드 좀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요. 네. 컵줍깅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컵줍깅. 컵을 줍는 네.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컵을 줍는. 그렇죠. 그런 정확하게 계시네요. 줍깅이라는 게 뭐냐면 예. 주우면서 하는 조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을 주우면서 하는 조깅. 그래서 컵줍깅인데 이게 뭐냐면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했는데 네. 특히 올해는 컵을 중심으로 많이 주웠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아시겠지만 원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이제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네. 유예가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항의하는 의미로 우리가 컵을 주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또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근데 그 골프 대회에서 로봇이 이제 골프를 친 선수들한테 네. 음료를 갖다 주고 네, 옆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그래요? 이번에 나오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된 것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한 스타트업이 만든 자율주행 배달로 아주 작고 귀여운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필드를 자동으로 옆을 누비면서 갤러리에 있는 곳들이나 이제 선수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줬고 우리나라 유명 선수가 너무 귀여워서 뭐 사인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IT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골프에도 스며들고 있고요. 실제로 한 로봇 스타트업이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로봇 카트를 만들어서 네. 골프장에서 캐디 역할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디분들이 지금 네. 그 직장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할 것 같은데.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해외에 많이 좀 수출된다고 해요. 해외는 노캐디로 이제 그 골프 치는 분들이 네네. 많다 보니까요.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마지막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 연휴 그리고 이제 연휴인데 월미도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연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즐기시고 이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월미도 한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탄 10살 여자 어린아이가 2m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제 그 기구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SNS 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월미도는 오히려 계속 SNS상에서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스릴을 느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아이고. 정도로 항상 불안했던 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좀 전반적인 좀 기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전체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면서 네. 요즘 뭐 외출을 하시거나 어디 뭐 야외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